넌 어차피 젊으니까 좀 아파도 괜찮아. 수술대에 오르기 직전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것도 자기 통장을 몰래 훔쳐간 시아버지에게서요. 통장 안에 있던 돈은 무려 2,300만 원. 며느리가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시아버지의 도박빚을 갚는 데 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며느리 돈도 결국 우리 집안 돈 아니냐? 뻔뻔하게 말하는 시아버지 앞에서 며느리는 눈물조차 말랐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한 여성이 지옥 같은 시댁으로부터 자유를 되찾기까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으로 운영됩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서진아 씨는 결혼 7년 차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편 최민호 씨와의 결혼 생활은 솔직히 말하면 그리 녹록지 않았죠. 시댁과 함께 사는 동거 생활. 특히 시아버지 최규만 씨는 은퇴 후 집에서 놀면서 며느리에게 온갖 간섭을 일삼았습니다. 진아야, 국이 왜 이렇게 짜? 우리 민호 혈압 생각 좀 해라. 빨래는 왜 이렇게 늦게 개? 옷에서 냄새 나겠어. 요즘 젊은 것들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쏟아지는 잔소리. 진아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작은 위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몰래 모아둔 비상금 통장. 언젠가는 우리 부부만의 집을 마련할 거야. 진아 씨는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쪼개서 그 통장에 넣었습니다. 야근 수당, 명절 보너스, 심지어 생일 선물로 받은 용돈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2,300만 원. 그녀는 그 통장을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이불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도 독립할 수 있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진아 씨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놀란 남편이 급히 119를 불렀고 진아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의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난소낭종 파열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어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요? 네, 응급수술입니다. 지금 바로 동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응급수술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게나요?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고작 3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진아 씨가 고통 속에서도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네. 내 통장. 옷장. 겨울 이불. 그 안에. 알았어. 내가 가져올게. 남편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남편은 옷장을 뒤졌습니다. 겨울 이불. 여기 있었구나. 하지만 이불을 들춰봐도 옷가지를 다 꺼내봐도 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여기라고 했는데. 남편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 책장, 침대 및 화장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그렇게 찾나?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시아버지 최규만 씨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에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으로. 아버지. 진아 통장 보셨어요? 여기 있어야 하는데. 통장? 시아버지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통장? 진아가 모아둔 비상금 통장이요. 지금 수술비가 필요해서. 그 통장?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거 내가 썼다. 네? 남편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 통장 내가 좀 썼다고. 썼다고요? 그게 무슨...
야, 목소리 낮춰. 엄마 깨잖아. 시아버지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며느리 돈도 결국 우리 아들 돈 아니냐? 우리 집안 돈이지. 뭘 그렇게 난리야? 아버지, 지금 진아가 수술대에 있어요. 당장 수술비가 필요하다고요. 수술? 젊은 것이 무슨 수술을? 난소낭종 파열이라고요. 지금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에이, 그까짓 거.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젊은 사람은 금방 낫는다니까? 아버지. 그리고 말이다, 민호야. 시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사정이 더 급했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무슨 사정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병원비는 대출 받으면 되잖아. 젊은 놈들이 버는데 뭐. 남편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의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통장은? 수술 준비를 하던 진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차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아야. 왜? 통장이 없었어? 그게. 바로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비 결제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응급수술이라도 선입금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현금이 없어서요. 카드로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500만 원만 먼저 결제해 주세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도가 모자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결제는 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도는 고작 50만 원. 여보, 통장이 어떻게 된 거야? 진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응? 아버지가 가져가셨어. 뭐? 진아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아버님이 왜?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그러셨어. 자기가 썼다고. 이럴 수가. 진아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아껴가며 점심을 굶어가며 모은 돈. 그 돈으로 남편과 단둘이 살 집을 꿈꿨었는데 환자분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네. 진아 씨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아 씨의 마음은 회복될 수 없었죠. 병실로 옮겨진 진아 씨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보. 응? 통장. 확인해봐. 확인? 사용 내역.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봐. 은행 가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래. 내일 아침에 바로 가볼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통장을 분실하셔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본인 확인 가능한 거 다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아, 최진아 님 맞으시죠? 제 아내입니다. 사용 내역 출력해 드릴게요. 프린터에서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남편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경악했습니다. 출금 내역. 2024년 11월 15일 500만 원 ATM 출금. 2024년 11월 18일 800만 원 ATM 출금. 2024년 11월 22일 700만 원 ATM 출금. 2024년 11월 27일 300만 원 ATM 출금. 총 2,300만 원이 단 2주 만에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그것도 전부 ATM 출금. 이게 대체?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 카드 사용 내역도 보시겠어요? 카드요? 네, 이 통장에 연결된 신용카드인데 최근 사용 내역이 있네요. 보여주세요. 직원이 보여준 화면에는 카드 사용 내역. 11월 28일 강남 카지노 300만 원. 11월 29일 성남게임장 200만 원. 11월 30일 강남 카지노 500만 원. 카지노?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도박. 아버지가 도박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며느리 통장을 털었다는 겁니까? 남편은 은행을 나와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시아버지는 느긋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나? 진아는 괜찮냐? 아버지 이게 뭡니까? 남편은 은행 내역서를 아버지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카지노? 게임장? 아버지가 도박을 하셨어요. 어디서 그걸?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아버지가 진아 통장으로 도박을 하셨잖아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좀 썼다. 그래서? 그래서요. 그게 지금 할 말입니까? 야 목소리 낮춰. 동네 사람들 다 들리겠다. 아버지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아세요? 진아가 5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도박으로 날렸다고요. 날린 게 아니라 좀 빌린 거지. 시아버지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사정이 있었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온다는데 어쩌라고. 그게 며느리 통장을 훔쳐갈 이유가 됩니까? 훔쳤다니. 이놈아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가족끼리 좀 빌린 거지.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면 그게 도둑질이죠. 이 자식이.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지금 나한테 도둑놈이라고 한 거야. 사실이잖아요. 아버지가 진아 통장을 몰래 가져갔잖아요. 야. 며느리 돈도 결국 우리 집안 돈이야. 내가 쓰면 어때? 무슨 말도 안 되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어난 진아 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진아야. 남편이 급히 다가갔지만 진아 씨는 남편을 지나쳐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왔나? 시아버지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진아 씨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제 통장 어디 쓰셨어요? 그게. 도박하셨죠? 카지노 게임장. 다 확인했어요. 진아야, 나도 사정이. 5년이요. 뭐? 5년 동안 모았어요, 그 돈. 저도 사람이에요. 아버지. 제 꿈이 있었어요. 진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남편이랑 단둘이.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진아야.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제 돈 모으는 게 죄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며느리 돈은 시아버지 맘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아야 우리도 이해는 해. 근데 말이다. 가족이잖니?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어머니. 아버지도 잘못하셨지만 넌 점잖아. 다시 모으면 되지. 근데 아버지는 이제 나이도 드셨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젊은 사람이 좀 양보하면 안 되겠니? 진아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양보요? 그래 넌 아직 젊잖아. 건강하고. 저 지금 수술하고 온 거 모르세요? 알지 알아. 근데 그것도 금방 나을 거 아니야? 젊은데 뭐. 바로 그때 시아버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래 넌 어차피 젊으니까. 좀 아파도 된다. 네?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돼. 근데 나는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었어. 내 사정이 더 급했다고. 진아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젊으니까. 아파도 된다. 진아 씨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 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저 점다는 이유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존재였구나. 그날 밤 진아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할래? 뭐? 남편은 깜짝 놀라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진아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집에서. 진아야, 당신 아버지가 내 돈으로 도박했어. 그것도 2,300만 원이나. 나도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진아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사과 한마디 없었어. 오히려 뻔뻔하게. 젊으니까 아파도 된다고 했어. 그리고 당신 엄마는 가족끼리 이해하래.
젊은 사람이 양보하래. 이게 말이 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가 그럴 줄은. 당신도 마찬가지야. 응?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아니야, 나는. 그럼 당신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경찰 신고했어? 통장 돌려받았어? 남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아 씨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흘렀습니다. 난 더 이상 못 참아. 이번엔 내가 직접 할 거야. 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진아야. 그건. 왜? 안 돼? 그건. 우리 아버지잖아. 경찰까지 갈 필요는. 봐, 당신도 똑같아. 진아 씨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으라는 거지? 피해자는 나인데 내가 참아야 하는 거야? 진아야, 제발. 싫어. 난 더 이상 안 참아. 다음 날 진아 씨는 정말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신고하러 오셨어요? 네. 횡령. 아니, 절도죄로 신고하고 싶어요. 피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통장을 몰래 가져간 것. 그 돈으로 도박을 한 것. 심지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젊으니까 아파도 된다고 말한 것까지.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통장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은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피해자분 명의의 통장이 맞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다 있어요. 여기요. 진아 씨는 준비해 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은행 거래 내역, 신분증 사본. 아,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5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최규만 씨를 소환했습니다. 뭐? 경찰서에 나오라고? 시아버지는 황당해했습니다. 그 계집애가 정말 신고한 거야? 아버지. 진아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이런 미친. 가족끼리 이럴 수가 있나. 하지만 경찰 조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한 시아버지는 처음엔 강하게 나갔습니다. 며느리 돈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집안 돈인데. 하지만 경찰관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통장 명의자는 최진아 씨입니다. 명의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하면 절도 또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가족인데도요? 법적으로는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닌 시아버지 마이너스 며느리 관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게다가 확인 결과 해당 금액을 도박장에서 사용하셨더군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나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도 범죄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이상 저희는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아버지의 제목은 명확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가족 관계를 이용해 며느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최규만 씨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합의? 시아버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정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진아한테 좀 말해봐라. 합의 좀 하자고. 아버지. 제발이다.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 아버지,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진아 좀 설득해봐. 남편은 고민 끝에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진아야. 왜? 아버지가 합의하고 싶대. 싫어. 진아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진아야, 제발. 아버지가 감옥 가면 그게 내가 알바야? 당신 아버지 나한테 사과 한 번 안 했어. 미안하다는 말도 잘못했다는 말도 없었어. 그건 오히려 뻔뻔하게 젊으니까 아파도 된다고 했잖아. 그 말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진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면 아픈 거야. 젊다고 고통이 덜한 것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내 재산을 함부로 써도 되는 것도 아니야. 진아야. 그리고 당신도 똑같아. 끝까지 아버지 편만 들었잖아.
나는 이혼하자. 난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아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내가 5년 동안 모은 돈 빼앗긴 게 너무한 거지. 하지만 우리 7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래서 더 실망이야. 7년을 살았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된 적이 없더라. 진아 씨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끝이야. 나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못 살겠어. 몇 주 후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는 시아버지의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피고인 최규만은 며느리인 피해자 최진아의 통장을 무단으로 가져가 총 2,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해당 금액은 피해자가 5년간 근로소득으로 모은 것으로 피해자의 순수한 개인 재산입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카지노와 게임장 등에서 도박으로 탕진했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족관계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가족이라고 해서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앞둔 상황에서도 반성은커녕 젊으니까 아파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자 범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족관계를 악용해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했고 그 금액을 도박이라는 불법 행위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규만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즉시 변상할 것을 명합니다. 쿵!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시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그 계집애 때문이야.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뭐? 당신이 남의 통장 훔쳐서 도박한 게 잘못이지 진아가 뭘 잘못했어요. 당신이 지금. 나도 이제 지쳤어요. 당신 도박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당신 이번만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도 빚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나도 적금 깨서 갚아줬잖아요. 근데 또 도박해서 이번엔 며느리 돈까지 손댔어요. 나도 끊으려고 했어. 끊으려고 했으면 진작에 끊었어야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며느리도 잃었어요. 착한 며느리였는데. 이제 민호도 이혼할 거예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진아 씨의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5천만 원이요? 남편 측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네. 시아버지의 횡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게다가 의뢰인은 응급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비 800만 원은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됐으나 원래는 의뢰인의 통장으로 지불했어야 할 돈입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총 5,800만 원이 합당합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아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민호 씨. 진아 씨가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위자료.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리고 아버지가 훔쳐간 2,300만 원도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민호 씨,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진아야.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이혼은 성사됐습니다. 진아 씨는 위자료 5천만 원과 횡령 금액 2,300만 원, 총 7,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진아 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얻은 자유였습니다. 아, 이렇게 조용할 수가. 아침에 눈을 떠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안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들어와도 일찍 들어와도 그녀의 자유였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진아 씨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받은 돈으로 우선 병원비를 모두 정리했고 남은 돈은 적금과 투자로 나눠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번 돈은 온전히 내 거야.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진아야, 요즘 왜 이렇게 밝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자유를 찾았거든. 자유? 응.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 동료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진아 씨는 그저 웃었습니다. 한편 최규만 씨는 집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 돈 훔쳐서 도박한 시아버지라고. 저 집 며느리한테 소송당했다며? 응, 들었어. 시아버지가 며느리 통장 훔쳐갔대. 세상에.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어? 게다가 그 돈으로 도박했다잖아. 2천만 원이 넘는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시아버지는 집 안으로 숨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 혼자 사세요. 나는 딸 집으로 갈 거예요. 여보. 평생 당신 도박 때문에 고생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집은 텅 비었습니다. 아들도 떠났습니다. 이혼 후 작은 고시원으로 이사가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때문에 다 잃었어요. 아내도 행복도 전부 다. 아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가족을, 신뢰를, 존중을. 모든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게 자신의 탐욕과 무책임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1년 후 진아 씨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익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 최민호 씨였습니다. 진아야, 어떻게 온 거예요?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민호 씨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옷. 아버지는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 중풍이 와서. 그러셨구나. 어머니는 누나 집에서 지내시고 나는 혼자 자취하면서 일하고 있어. 진아야,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진아 씨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 응? 저는 이제 괜찮아요. 잘 지내고 있어요. 진아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민호 씨도 잘 지내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서비스예요. 진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민호 씨는 커피를 마시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아야. 행복해. 감사해요. 민호 씨도요. 그가 카페 문을 나서는 것을 보며 진아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리고 그 끝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아 씨는 카페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상처 준 사람은 쉽게 잊겠지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한 사람은 평생 기억해. 젊으니까 아파도 된다고 했던 그 말. 며느리 돈도 우리 집안 돈이라던 그 뻔뻔함. 가족끼리 이해하라던 그 억압. 모든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아. 내 권리를 지킬 거야. 그녀는 카페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프리덤.
그녀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자유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진아야, 카페 대박 났다며? 인스타 보니까 완전 예쁘던데. 에이, 아직 멀었어. 야, 그래도 내가 꿈꿔왔던 일 하잖아. 진짜 멋있어. 고마워. 있잖아, 나도 요즘 고민이 많아서. 시댁이랑 문제가 좀 있거든. 너한테 조언 좀 들을 수 있을까? 진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언제 만날까? 정말? 고마워. 이번 주말 어때? 좋아. 전화를 끊고 진아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참고 살라고 가족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하지만 이제 진아 씨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허구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젊으니까. 이런 말들로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정당화하는 일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고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며느리라고, 여자라고. 그 어떤 이유로도 당신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참지 마세요.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